이 늙은이 빨리 죽어야 내 집이 되지. 아휴, 냄새나 죽겠어, 진짜. 서울 근교의 2층 양옥집에는 아침마다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7시 정각, 부엌에서 들려오는 국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죠. 76세의 시어머니 명숙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침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때는 이 집의 안주인으로 바쁘게 살림을 꾸려갔던 명숙이지만 이제는 며느리 지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지은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상냥한 목소리로 말해요. 42살의 지은은 언제나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완벽한 효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명숙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어색한 구석이 보여요. 지은의 미소 뒤에 숨어 있는 무언가가 마음에 걸립니다. 고맙다, 지은아. 명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해요. 이 며느리가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돌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특히 지은이 자신의 방을 청소할 때마다 화장대 서랍을 유독 오래 들여다보는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아들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새벽 7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옵니다. 45세의 민수는 회사 일에 바빠 집안일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아요. 엄마, 지은이가 잘 챙겨드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만 반복할 뿐이죠. 명숙은 아들의 무심함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해요. 점심시간이 되면 지은은 또다시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가져와요.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해요. 지은의 말투는 완벽했지만 명숙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을 느낍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져요. 지은아, 너 힘들지 않니?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지은은 어김없이 대답해요. 전혀요, 어머님.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하지만 지은의 눈빛에서는 진심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의무감이나 부담감 같은 것이 느껴질 뿐이었죠. 저녁이 되면 민수가 돌아와요.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은은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려요. 정말 바쁘신 분이야.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밤이 되면 명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요. 이 며느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러는 걸까? 지은의 행동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특히 지은이 자신의 귀금 속을 정리해준다며 자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 정말 나이 들면 의심만 늘어나는 건가? 명숙은 자신의 생각을 탓하며 한숨을 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편한 직감이 어른거립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명숙의 불안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이 집에서 말이에요. 명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딸 수진의 작은 선물 하나가 이 모든 가면을 벗겨낼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엄마, 깜짝 선물이 있어요. 명숙의 딸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방문을 열고 들어와요. 48세의 수진은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요즘 뉴스 보니까 독거노인 대상 범죄가 정말 많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나 설치해 드릴게요. 명숙이 상자를 열어보니 손바닥만 한 작은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니? 명숙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수진이 설명해요. CCTV예요. 아주 작아서 눈에 잘 안 띄거든요. 누가 들어와도 다 찍히니까 안전하죠. 아이고,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 명숙은 내키지 않는 표정이에요. 하지만 수지는 이미 서랍장 위를 살펴보며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거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수지는 능숙하게 카메라를 명숙의 서랍장 위 화분 뒤쪽에 숨겨두었어요. 각도도 완벽하게 조정해서 방 전체가 다 보이도록 했죠. 자, 이제 완벽해요. 엄마 혼자 계실 때도 안심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며칠 후에 벌어졌어요. 명숙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아이고, 어머님. 지나가던 이웃이 발견해서 바로 병원으로 모셨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하루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병원으로 달려와 명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수와 지은도 함께 왔지만 지은의 표정에는 왠지 모르게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이 다치시면 어떡해요? 지은이 말했지만 수지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명숙이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수지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엄마가 넘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갑자기 며칠 전에 설치한 CCTV가 생각났어요. 그래, 한번 확인해 보자. 수지는 핸드폰으로 CCTV 앱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어요. 명숙이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있고 가끔 지은이 들어와서 식사를 챙겨주는 모습들이 보였죠. 역시 별일 없네. 수진이 안도하며 영상을 빨리 감기로 넘기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명숙이 외출한 후 지은이 방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은의 모습이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먼저 방문을 닫고 주변을 둘러본 다음 명숙의 화장대로 다가갔어요. 설마, 수진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화장대 서랍을 열고 안에 있는 귀금속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었어요.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기도 하고 반지를 끼워보기도 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은의 표정이었어요. 이게 진짜야?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지은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더니 뭔가 중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봐서는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지은이 명숙의 베개를 집어 던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명숙의 사진을 들고 뭔가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수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더욱 충격적인 건 지은이 화장대 거울을 보며 혼자 연기하는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표정을 바꿔서 어머님, 식사 준비됐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다시 원래 표정으로 돌아가서 비웃는 얼굴을 했어요. 이 여자가 진짜. 수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지은의 진짜 모습을 본 거죠. 수지는 당장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요. 급한 일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카메라가 앞으로 이 집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말이에요. 병원 복도에서 수지는 초조하게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 속 충격적인 영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도대체 몇 년 동안 우리 엄마한테 저런 짓을 했던 거야?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온 모양이었죠.
수지는 민수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빠, 이거 봐요. 정말 충격적인 거 찍혔어요. 뭔데 그래? 민수가 의아해하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은이 명숙의 귀금 속을 만지작거리는 장면에서는 눈살을 찌푸렸죠. 이게 진짜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지은이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입을 크게 벌리며 뭔가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욕설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빠, 소리 키워봐요.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볼륨을 최대로 올리자 희미하게나마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늙은이 빨리 죽어야 내 집이 되지.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욱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은이 명숙의 베개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거든요. 아휴, 냄새나 죽겠어, 진짜. 언제까지 이 할망구 시중이나 들어야 하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에는 혐오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수는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어머니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니요. 특히 지은이 명숙의 사진을 들고 조롱하며 빨리 죽어버려. 그럼 이 집도 내 거고 재산도 내 거잖아라고 중얼거리는 장면에서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오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수진이 영상을 더 넘겼어요. 지은이 거울 앞에서 갑자기 표정을 바꾸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방금까지 험악한 표정이었는데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라고 연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이중인격자잖아. 민수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은이 연기 연습을 하듯 네, 어머님, 제가 평생 모실게요라고 말하더니 다시 원래 얼굴로 돌아가서 지긋지긋해 죽겠네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어요. 그런데 오빠, 더 심한 게 있어요. 수진이 다른 날짜의 영상을 틀었어요. 이번에는 지은이 명숙의 통장을 뒤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디 돈이 얼마나 있나? 지은이 통장 내역을 확인하며 계산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우리 엄마를 완전히 호구로 본 거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른 환자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수진이 민수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오빠, 일단 침착해요.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또 나왔어요. 지은이 명숙의 약을 들고 이거 하나씩 빼먹으면 알까?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혈압약 하나를 빼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까지 나왔죠. 이건 거의 살인미수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숙의 혈압약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당장 집에 가서 따져 묻겠어. 오빠, 잠깐만. 수진이 민수를 붙잡았어요.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엄마부터 생각해야죠. 엄마가 이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요? 수진의 말에 민수도 잠시 멈춰 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 민수가 막막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수진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일단 엄마한테는 말씀드리지 말고 우리가 증거를 더 모아요. 그리고 지은이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이런 여자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특히 지은이 시어머니 죽으면 보험금도 나오고 집도 내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라고
중얼거리는 마지막 장면을 보고는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거든요. 오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여자가 몇 년 동안 이런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전혀 모르시고 계셨던 거죠. 그 순간 두 남매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이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했어요. 특히 지은이 명숙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명숙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어요. 수진과 민수는 지은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명숙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집이 역시 편안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지은이 평소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이제 너무나 역겨웠어요. CCTV에서 본 그 독한 모습이 진짜 모습이겠지. 속으로 이를 갈았죠. 괜찮다, 고맙다. 명숙이 대답했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수진과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특히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어요. 얘들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어머님 다치셔서 놀랐을 뿐이에요. 수진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느꼈던 지은의 어색함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식사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몸보신 죽 끓였어요. 많이 드세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였죠. 하지만 명숙은 지은의 눈을 유심히 봤어요. 저 눈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어. 지은아,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집에서 뭐 했니? 명숙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지은이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다가 금세 태연해졌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집 정리하고 어머님 오실 준비했죠. 하지만 명숙의 예리한 눈에는 지은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포착됐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명숙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지은이 자신에게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오후 수진이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혹시? 수진이 말을 꺼내려다가 망설였어요. CCTV 영상을 보여드려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엄마가 너무 상처받으시면 어떡하지? 왜 그래, 수진아? 무슨 말 하려다가 말았지? 명숙이 예리하게 물었어요. 수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거든요. 마침 그때 지은이 차를 가져왔어요. 수진이가 왔구나. 오랜만이네. 수진은 지은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CCTV에서 본 그 악독한 모습을 생각하면. 하지만 명숙 앞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지은도 수진의 차가운 태도를 느꼈어요.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어머님, 저는 저녁 준비할게요. 지은이 부엌으로 가자 수진이 명숙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혹시 지은 언니가 평소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명숙이 먼저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도 요즘 이상한 걸 느끼고 있어. 지은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정말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명숙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엄마,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다시 망설였어요. 지금 보여드려도 될까? 그런데 그 순간
지은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아, 진짜 짜증나. 평소와는 전혀 다른 거친 목소리였죠. 명숙과 수지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은이 뭔가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언제까지 이런 신용을 해야 하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명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은이 자신을 돌보는 일을 신용이라고 표현한 거였거든요. 수지는 이때다 싶어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진실을 아셔야 해요. 수진이 결심한 듯 CCTV 영상을 틀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던 명숙이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특히 지은이 자신의 귀금속을 만지작거리는 장면에서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지은이 이 늙은이 빨리 죽어야 내 집이 되지라고 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명숙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명숙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지은의 진짜 모습을 본 거죠. 특히 자신을 냄새난다고 표현하고 죽기를 바라는 말을 듣고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그때 지은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저녁 준비. 지은이 명숙과 수진의 표정을 보고는 순간 멈춰 섰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명숙은 지은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너 정말.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평생 자신을 돌봐준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니요. 수지는 지은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지은 언니, 우리가 다 봤어요.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지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들킨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뭘 봤다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척 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명숙은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내가 내 방에서 한 모든 짓을 다 봤어. 지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발뺌하려는 지은을 보며 수진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이거 보고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화면에는 지은이 명숙의 귀금속을 만지작거리며 이 늙은이 빨리 죽어야 내 집이 되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지은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건 언제? CCTV야, 지은아. 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내가 내 등 뒤에서 한 모든 짓이 다 찍혀 있어. 내 귀금속 탐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까지 말이야. 지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명숙은 돌아서며 말했어요. 설명? 뭘 설명해? 내가 내 약을 빼먹은 것도? 내 통장을 뒤진 것도?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급하게 돌아왔어요. 수진이 긴급하게 연락했거든요. 무슨 일이야? 민수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지은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지은아, 왜 그래? 오빠 엄마가 다 보셨어요. 수진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수는 지은을 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CCTV 영상을 다시 보면서는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어요. 민수야, 나 정말 잘못했어. 지은이 민수에게 매달렸어요. 한순간의 실수였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민수는 지은의 손을 뿌리쳤어요. 한순간의 실수?
몇 년 동안 우리 엄마를 속인 게 실수야. 명숙은 소파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자신을 위해준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과 죽음만을 노리고 있었다니요. 지은아, 내가 나한테 해준 모든 것들이 가짜였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처음에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지은이 울면서 변명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을 해치려고 한 적은 없어요. 해치려고 하지 않았다고? 수진이 분노로 소리쳤어요. 엄마 약을 빼먹고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란 게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지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민수가 침실로 들어가더니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지은아, 짐 싸.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지은이 깜짝 놀라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설마. 이혼해. 민수의 말에 지은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민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민수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용서? 내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와 어떻게 살아? 명숙이 지은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은아, 나도 내가 처음엔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너도 변했고 내 마음도 이제 변했어. 명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 기회만. 지은이 애원했지만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회는 없어요. 몇 년 동안 우리 엄마를 속이고 돈만 노린 여자한테 무슨 기회를 줘요? 그날 밤 지은은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어요. 떠나면서도 계속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특히 명숙이 내 인생에서 내가 차지했던 자리는 이제 없다고 말했을 때는 완전히 절망했죠.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지은의 친정 어머니가 명숙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돈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명숙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은의 어머니는 잘못이 없는데 딸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겠네. 명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는 바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특히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재산 분할에서도 지은에게 유리하지 않았어요. 이런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서도 불리할 거야. 변호사가 지은에게 말했죠. 수지는 명숙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제대로 모실게요. 하지만 명숙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 싶어서 자꾸 자책하게 돼.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밝혀졌어요. 지은이 명숙의 보험 수익자를 몰래 자신으로 바꿔놨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계획적으로 한 거구나. 민수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완벽한 며느리 연기는 모두 엄마의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명숙은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지은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지만 명숙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만 생각하자. 나쁜 꿈이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지은이 집을 떠난 후 이상하게도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명숙은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수진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응 정도로만 대답할 뿐이었죠.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수진이 명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그 애를 처음 만났을 때가 자꾸 생각나는구나. 그때는 정말 순수해 보였는데 명숙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지은과 처음 만났던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7살의 지은은 정말 예쁘고 착해 보였거든요. 어머님, 제가 평생 모실게요라고 말하던 지은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지은이가 내 손을 잡고 울면서 엄마처럼 모시겠다고 했을 때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 내 딸처럼 생각했었는데. 수지는 명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울었어요. 민수도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지은이를 너무 믿었던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명숙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야, 민수야. 사람 마음은 변하는 법이야. 처음엔 진짜였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은이 쓰던 방을 정리하던 중에 수진이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명숙의 의료 기록과 재산 목록을 적어 놓은 수첩이 나온 거였거든요. 오빠, 이거 봐요. 수진이 민수를 불렀어요. 수첩에는 명숙의 병원 진료 일정부터 시작해서 복용하는 약의 종류, 심지어 예상 여명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페이지였어요. 보험금 2천만 원, 집값 약 3억, 예금 5천만 원, 총 재산 약 4억 3천만 원이라고 자세히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혼 시 재산 분할 고려 사항이라는 메모까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민수가 분노로 떨었어요. 특히 시어머니 건강 상태 악화 시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적혀 있는 걸 보고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수지는 수첩을 더 넘겨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효부 이미지 관리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아침 6시 기상, 정성스러운 식사 준비, 하루 3번 안부 확인, 병원 동행 등이 체크리스트처럼 적혀 있었거든요. 엄마, 이거 보지 마세요. 수진이 급하게 수첩을 감추려 했지만 명숙이 이미 봐버렸어요. 그래, 나도 봐야지.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확실히 알아야 해. 명숙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명숙이 수첩을 천천히 넘겨보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구나. 내가 느꼈던 그 어색함의 정체가. 특히 감정 연기 포인트라는 메모를 보고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눈물 흘리기, 손잡고 위로하기, 걱정스러운 표정 짓기. 엄마,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수진이 명숙을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명숙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 내가 바보였던 게 아니라 저 애가 너무 치밀했던 거야. 그날 밤 명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지은과 함께했던 15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래도 처음 몇 년은 진심이었을 거야. 명숙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명숙의 방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명숙이 옷을 갈아입고 화장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어디 가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제 정신 차렸어. 명숙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당당함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 애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야 해?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명숙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명숙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뿐이야. 그리고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그 애를 처음엔 내 딸처럼 생각했었지. 그게 죄였나 보네. 엄마,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명숙이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엄마는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거예요. 잘못은 그걸 이용한 사람에게 있어요. 명숙이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엄마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하구나. 이렇게 아프면서도 또 치유되고.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명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정말로 명숙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찾아와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저희가 제대로 모실게요. 수진이 명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세요. 엄마가 웃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명숙은 수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끼리 살자. 명숙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어요. 지은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 가족의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지은이 없는 식탁이지만 오히려 더 따뜻했어요.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네. 명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평온한 미소였어요. 지은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명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집 전화벨이 울린 거였어요. 발신자 번호를 보니 지은의 친정 번호였죠.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명숙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어요. 아마 많이 울었나 봐요. 지은이구나. 명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죠.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지만. 명숙은 가만히 지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잖니. 명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의 기복이 없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지은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을 정말 엄마처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변한 거예요. 언제부터였니? 명숙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사실 궁금했거든요. 언제부터 지은이 변하기 시작했는지 말이에요. 지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마 5년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5년 전? 명숙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가 명숙이 관절염이 심해져서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때였어요. 아, 내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구나. 네. 그때부터 어머님 간병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참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재산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명숙은 지은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은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법이지. 나도 이해해. 어머님, 지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해해준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한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어, 지은아. 명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내가 나한테 한 말들,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들. 그게 내 진심이었잖아. 지은이 더욱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실 순 없을까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진짜로 어머님을 모실게요. 명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나도 그거 알아. 하지만 한번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아.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지은아, 명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다 알았어. 냄새나는 늙은이, 빨리 죽어야 할 사람. 그런 말들을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니? 지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얼마나 독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저는, 그리고 지은아, 명숙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내 약을 빼먹고 내 통장을 뒤지고 심지어 보험 수익자까지 바꾼 걸 어떻게 용서해? 그건 배신을 넘어서 악이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 계속 사과했지만 명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그때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명숙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와 통화하는지 금세 알아챘죠. 수진은 명숙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지은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명숙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상처 입힌 마음은 쉬이 아물지 않아요. 내 인생에 너는 이제 없단다. 어머님, 지은이 절규하듯 불렀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도 없는 건가요? 명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최종적으로 말했어요. 없어.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건 나한테 또다시 상처를 받으라는 것과 같아. 나도 이제 나 자신을 지켜야 해. 어머님,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래, 마지막이야.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연락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갈 거야. 지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명숙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정말 끝났구나. 수진이 명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단호하게 정리하신 게 맞아요.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정말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그리고는 서랍에서 CCTV를 꺼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이제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명숙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한 기분이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정리였어요. 지은과의 마지막 통화가 끝난 지 2달이 지났어요.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고 명숙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수진이 8살 된 손주 지훈이와 함께 화초를 심기로 한 날이었어요. 할머니, 이 꽃 예뻐요. 지훈이가 마리골드 화분을 들고 명숙에게 보여줬어요. 명숙은 손주의 밝은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고른 꽃이 제일 예쁘네. 엄마, 여기 흙 좀 더 넣을까요? 수진이 작은 삽으로 화분을 정리하며 물었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흙을 넉넉히 넣어야 뿌리가 잘 내려.
마당 한쪽에는 수진이 정성스럽게 만든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상추, 깻잎, 토마토 모종들이 반듯하게 심어져 있었죠.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기른 채소로 반찬 해 먹을 수 있겠네. 명숙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물 줄래요. 지훈이가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신나게 말했어요. 명숙은 지훈이의 손을 잡고 함께 물을 줬어요. 이렇게 조금씩 골고루 줘야 해. 지훈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말을 따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훈이가 명숙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예전에 여기 살던 이모는 어디 갔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명숙과 수지는 잠시 당황했어요. 지은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 이모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단다. 명숙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랑 엄마랑 저랑 셋이서 재밌게 살아요. 명숙은 지훈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지은과 함께했던 15년의 시간이 허상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진실이었어요. 엄마, 이 꽃들이 다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수진이 마리골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꽃은 정성을 들인 만큼 예쁘게 피어나지.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야.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요즘 민수는 이혼 후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오,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요. 민수가 밝게 말했어요. 아빠, 지훈이가 뛰어가서 민수를 안았어요. 아빠, 할머니랑 꽃 심었어요. 민수는 지훈이를 안으며 명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예전의 밝은 표정이 돌아온 걸 보니 안심이 됐어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민수가 명숙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명숙은 손주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 아이들 덕분이야. 진짜 가족이 뭔지 다시 깨달았어. 저녁 식사 시간, 네 식구가 둘러앉은 식탁은 정말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지훈이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고 수지는 내일 심을 꽃에 대해 얘기했어요. 명숙은 그 모든 소리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내일도 같이 꽃 심어요. 지훈이가 명숙에게 말했어요. 명숙은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랑 우리 지훈이가 같이 예쁜 정원 만들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수진을 보며 명숙이 말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수진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그날 밤 명숙은 혼자 마당에 나가봤어요. 오늘 심은 꽃들이 달빛 아래서 예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 마음을 비추는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명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CCTV로 지은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된 거였어요. 수진과 민수, 그리고 지훈이의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었거든요. 그동안 나는 뭘 보고 있었을까? 명숙이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지은에 가면 뒤에 숨은 계산된 마음보다는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가봤어요. 어제 심은 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더욱 생기 있게 보였어요. 예쁘게 자라거라. 명숙이 꽃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훈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명숙에게 안겼어요. 응, 우리 꽃들 상태 보려고. 명숙이 지훈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지훈이도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 찾으러 왔어요. 지훈이의 맑은 대답에 명숙은 웃음이 났어요.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었어요. 계산되지 않은 조건 없는 사랑 말이에요. 수진과 민수도 나와서 함께 아침 공기를 마셨어요.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명숙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새로 심은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명숙은 이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건 기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명숙이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보고 있나요? 가면 뒤에 숨은 계산보다 조건 없는 사랑을 알아보고 있나요? 봄 햇살 아래서 명숙은 진정한 평온을 되찾았어요.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마저도 이제는 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곁에 있는 진짜 가족들의 사랑이었죠.